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이게 2분까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2등, 3등, 탑3 안에 계속 들겠다는 건데 가격이 올렸는데 받아들여준다. 그럼 수요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가격이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자. 자동차 그룹이 오래가면 시가총액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저께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24조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만든다. 360만 대인가? 이렇게 네. 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10% 더 높였더라고요. 또 PBS라 해서 퍼포스 빌트 이름도 희한하겠죠. 목적, 셔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밑에 단에 다 도움이 되겠죠. 현대 모비스 아니고 모비스도 되고 현대 위아도 되고 위아도 나면 알려놨대. 다 수혜 받아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 기아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주가가 4월 7일 날 10일 날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사실은 그때 다른 데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리포트가 나오는데 동시에 목표 주가 28만 원 나왔어요. 그 17만 원일 때. 지금 29만 원 가지만. 그 전기차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이게 2분까지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바닥 찾았잖아요. 삼성도. 2차 전지는 원래 이제 꽉 잡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잘 못 가는 거죠. 근데 넘버가 받침되는 게, 자동차가 들어온 거예요. 현대차냐, 기아냐, 그건 제가 자동차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아차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아. 어쨌든 같은 개념을 보면은, 마켓셔가 증가됐다. 돈 안 쓰고 마켓셔 증가했다. GM이고 이런데, 나오는 GM이나 미국 회사들은 돈을 쓰고, 경기 회복되니까 인센티브 줘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내 거 팔아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한 달 자동차 팔면 얼마 쓰나 700만 원 드나? 네. 몇백만 원 돈 들잖아요. 그게 늘어났어요. 근데 얘네는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도 마켓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뭐가 썸씽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우를 쓴 건데 마켓셔가 0.6%포인트 올라서 미국에서 5.4%가 됐다. 1분기 얘기입니다. 네. GM, 닛산. 닛산은 재미없나? 하여튼 걔네들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인센티브를 엄청 증가시켰는데 우리는 인센티브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진은 좋겠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어제 많이 반영됐는데 실적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영업이 맞나? 그 정도 봤는데 그보다 많게는 20%, 적게는 15% 정도 더 나온다는 얘기가 동시에 4월 7일, 16일 사이에 나왔어요.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갔는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 갑자기 1150원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리콜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저께 그 전기차 국내 생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새로운 전용 라인 한다. 화성 공장에서 사진 찍고 그랬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라인들을 컨버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노조하고 다 얘기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 비용이 덜 드는 거예요. 비용이 덜 들면서도 지금 현대차가 현대그룹이 아마 전기차에서 마켓쇼가 한 9%, 10%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 얘기한 2030년 30개 모델 해가지고 컨버전해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예상들 하면은 마켓쇼는 12, 3% 돼요. 그럼 전기차 물론 IRA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안 돼서 삼성, 현대차, 기아차 이거 IRA 때문에 걔네들 효과고 전기차 효과 누가? 양극재 업체가 다 가져가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데 장기로 봐야 돼요.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업체도 장기로 보면서 25년, 6년 땡기면서 현대차 기업체 지금 올해 IRA 수요 못 받는 거, 이게 전기차에서 그거만 신경 써? 실적이 그걸 메꾸고 남을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그 PER이 지금 7배도 안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언더 디스카운트일 리가 없다. 방향은 뻔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게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깨달았는데 젊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닫지 못하는 하지 마세요, 형님. 그리고 마치 큰 아우 같잖아. 한참 먼 아우 같잖아요. 거기다 도끼 객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어디가 저를 끌어들이시려고. 왜 이러면서.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방향이 설정되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잔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보세요.
우리 나침반 있죠, 나침반. 나침반의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동서남북 어디 갈까 나침반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등산하실 모르겠는데 나침반이 딱 했을 때 한 번에 여기야라고 흔들리지 않고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그렇죠. 없죠. 나침반이 이렇게 딱 하면은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한 번에 여기야를 가르쳐 준 적이 그렇죠. 있어요. 계속 오르락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딱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오늘 가져온 게 원래 이거였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저기 우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네.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결국은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기 전에 항상 어떻게 되죠? 흔들린다. 흔들리죠. 근데 그거 흔들리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나침반에 궁극적으로 가르칠 방향을 미리 본다면.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현대 기아 IRA 때문에 전기차 마켓이 어쩌고 하는데 중국 마켓이 전기차가 커진다며. 네. 현대가 이렇게 컨버전 해가지고 이제 전용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다며. 근데 실적도 지금 좋다며. 그렇죠? 그러면 방향 튼 거지. 이 대형주가 안 가고. 어저께 애 아저씨가 현대차를 넘었다면서요, 마켓 시가총액을. AI 저씨가? 예. 에코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에코프로하고 BM이 합쳐지면 합쳐서 했을 때 현대차가 넘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 저러던 얘기에 떠나전에 그걸 올라간 거 핵심이 뭐예요? 27년까지 땡긴 거거든요. 그렇죠. 28년까지. 모든 게 다녀가 맥주가. 그거는 그렇게 땡기면서 왜 현대차는 그거 안 땡겨주냐 이 얘기죠. 디스카운트 많이 된 거지. 예. 이거는 방향 설정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1분기 진짜 좋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반도체도 안 되는 거야.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20% 뺐다. 삼성전자가 가격을 1분기 때 15% 뺐다, 20% 뺐다 그 악이 많은데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이 팔리면 되잖아요. 얘는 지금 물량이 다 팔리고 그것도 비용을 안 들이고 판다니까? 1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아까 얼마였지? 2조 6천억 했잖아요. 요건 높은데 조금 3조 정도가 3조 천 보는데 더 늘어난다고 이 친구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28만 원으로. 이 방향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사고 현대 위아 사고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안 사고 소부장도 사든지. 하지만 이런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남의 걸 못 건드리는 거지. 일단 현대차가 잡아먹으니까. 성장이 돼야 그렇게 그렇지. 관련된 부품들로 그럼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좀 자세히 들으면 메리츠라는 다른 증권사는 원래 28만 원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 플리트는 도망간다는 플리가 아니고요. FLE가 도망가는 거 맞죠? 플리. FLEA 아닙니다. FLEA는 뭐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바퀴벌레인가? 죄송합니다. 플리트. 법인 차량. 이런 거. 법인에서. 리스 차량. 리스 차량 같은 거. 거기서 폭발적인 회복을 해가지고 가동률이 좋아지고. 아까 말한 똑같은 인센티브가, 안 늘어나. 1,000불이네. 1,000만 원, 1,000불은 100만 원이구나. 인센티브 지급이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늘어나는데, 아까 여기, GM 닛산은.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는 얘는 2조 9천 원 해놨는데, 대충 2조 9천 원에서 3조 1,000까지, 3조 전후가 돼 있어요. 컨센서스는 오피셜한 건 2조 6천 원. 이렇게 잡혀 있어. 여기 나와서 리포트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 실적 눈높이가 상향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나발이 이런 거 없이도 기본적으로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거죠. 요 밑에 여린 게, 시가총액이죠? 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괴리가 있으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적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시가총 한 20%는 더 올라가야지 기본적으로 실적. 미래 아니고 실적만 가지고도 20%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28,000원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글로벌리 지금 7배 PER 이게 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내연기관차들의 PER 글로벌리 4배, 5배밖에 안 됐잖아요. 예전 우리 다섯 배 중년에 정도. 보면 5배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왜냐하면 하여튼 전망이 안 좋았으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그렇죠. 떠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준비가 얼만큼 돼 있고 예. 얼마나 비전이 있느냐로 그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건 맞는 테슬라처럼. 말씀이세요. 예. 그런 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지 않냐. 배터리 수급 문제도 지금 안 돼가지고 뒤늦게 합작회사 찾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의 여러 가지 강성 노조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쉽겠느냐.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그래서 20만 이 모양이다? 원이어서 이 모양 이거였죠. 근데 비전도 발표했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침판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서 보고 있고 그거 IRA 없이도 지금 8% 9% 마켓 쉐어 하고 있는데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주춤하는 타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밸류가 그거 다 따지면 한 10배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올라간 밸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리잡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전기차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하고 있지만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반도체가 아니고 그 전기차 부품도 수급하고 하지만 한 1년만 지나보세요. 그 이슈는 다 없어지고 결국은 전기차의 뭐죠? 그 전장화, 그 저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포츠한 그 디자인 이런 쪽으로 결국은 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기차의 마켓쉐어도 결국은 글로 간다 이거예요. 물론 그래서 코스트 다운 시키는 거. 물론 테슬라가 마켓쉐어를 계속 잘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 마켓쉐어가 내려간다고 보는 건 맞거든요.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2등, 3등, 탑3 안에 계속 들겠다는 건데 지금 탑3 안에 드는데 그게 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기대감이 이제 오락모락이 아니고 올라올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대차 이거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는 네네. 그것이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그런 커미트먼트. 관련된 뭐 공장 증설이 됐든 네네. 이전이 됐든 네. 신규 뭐 진출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다 돼갈 것이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 그렇게 딱 되면은 앞자 3자리가 바뀔 거예요. 확인이 되면. 그런 이게 기대감 가지고 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감이 아직은 기대감만 있으니까 이 가격이고 네네. 이제 그것이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확인되는 순간은 이미 앞자리가 바뀌어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있지 아니죠. 3자가 될 거예요. 3자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발표되기 전에 CEO하고 무슨 둥근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했대요. 라운드 테이블? 둥근 테이블 왜 스퀘어 테이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저기 어느 증권에서 하지? 이건 삼성증권에서 쓴 것 같은데 네. 디자인이 좋다. 디자인 어떻게 좋은지 이렇게 사진을 가져봤어요. 산타페 이렇게 생겼다는데 아이오닉 7 뭐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설명은 또 이런 것도 있고 제너시스도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여기 설명했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모호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뭐 곡선의 아름다움 어쩌고저쩌고 좋은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분위기 좋은 거죠. 지금 저번에 나온 기아의 그 뭐죠? 그 새로 나온 거 뭐였지? 얼마 전에 차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거 7인승 SUV 전기차 체험 나온 거 그런 것도 비싸서 그렇지 8천만 원대 어차피 그거는 IR에 관계없는 건데 사실 현대차가 약간 고급하고 중가하고의 그 라인업이 잘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 절대 이제 현대차 내가 안 몰겠다 그랬거든요. 왜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안 mon다 해서 그래도 외제차를 한번 샀었어요. 지금도 외제차로 있는 다른 차 사고 있는데 요즘 생활이 궁핍해서 그런 것도 있고 생활이 궁핍해서 다시 사면은 이제 전기차를 바꿔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하이브리드 얼마까지 좀 오래 오르겠지? 한 5년 내로 보면은 다시 갈 것 같아. 왜냐면 근데 외제차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됐어 10년 사이에. 그리고 한국차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전기차로 되면서 올라오면은 그런 포텐셜에 대한 것도 있다. 그 디자인 모든 게 다 갖춰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넥센 타이어도 괜찮아. 아까 타이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남봉 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한국 타이어의 지금 급반등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준비하신 건 넥센 타이어네요. 사실은요. 삼성전자나 현대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현대차나 내비보다 타이어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님 전문가가 아니라도 주식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데 나와서 떠드는 사람 많은데 제가 뭐라고 한 번도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틀린 얘기했다고 제가 어디 한 적 있습니까?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인데 다른 분 얘기할 때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래 다 전문가 영역이 있죠.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지. 맞아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술 그럼 거기 엔지니어 다 갖다 놓고 얘기하지. 아니 그리고 예. 이 업에서 우리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 업을 관통하는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아는데 하이닉스 아는데 저 말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익스큐즈. 잘 몰라도 틀린 말 하더라도. 아니 틀리면 제가 뭐라 할게요. 안 틀리면 되지. 뭐. 넥센 타이어도 처음엔 넥슨인가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내피셔. 어쨌든 이 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말이 좋더라고. 네. 골이 깊어서 산이 높다. 거꾸로 산이 높을 때 골이 깊다는 걸 얘기해주면 더 신임이 있겠지. 어쨌든 지금 골이 깊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 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비슷해. 자동차하고 실적이 회복했었다. 얘는 아직 가격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들 가격 인상을 봤을 때는 가격이 인상할 수도 있어. 원료비가 높았는데 고무 가격 이런 것이 안정화되고 있어. 한마디로 이 똑같은 거 반도체 자동차처럼 재료비 내려가고 안정화되고 가격은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익이 정상화돼서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그거 중에 하나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 타이어는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비가 좀 반도체는 물리비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톱만한 거니까. 박스 가도 몇십억, 몇백억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비가 영향이 많은 가운데 이것이 이제 물리비 고점이 작년 1분기를 고점을 친 후 쭈쭈쭈 내려왔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계약한 것이 갱신이 됐고 낮게 작년 겨울부터 미국항도 계약이 돼서 물류비 단가가 정상화되고 있다. 매출액이 100이면은 물류비 비중이 아직 10% 넘나 봐요. 근데 이것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1분기 실적도 좋은데 6,600억에 230억, 3.5%는 낮죠, 절대적으로. 하지만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나서 보니까 여기 안 가져왔지만 목표 주가를 너무 낮더라. 그래서 얼마냐? 목표 주가 애게 올려서 9배야, P야. 짜게 주는군요. 짜게 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 15,000원 정도 나중에. 근데 그때는 주가는 요거 12,000원 근처에 가지 않았을까. 이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해상우님 현물가격 높여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반영하면 좋다. 근데 우리 말고 해외 선도업체들은 이미 작년 겨울부터 가격을 올렸다. 근데 수요가 안 빠진다. 수요가 견조한 거예요. 가격이 올렸는데 받아들여진다. 그럼 수요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넥센이 바로 지금 가격 인상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지만 얘가 1등은 아니니까. 그럼 오중에 혹시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가격이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포캐스트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 포캐스트가 더 높아지면 목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대차 기아나 이런 쪽, 현대차 기아 쪽이 현대가 안 되면 얘네들도 영향을 받겠죠. 어느 정도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같이 갈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라서 자동차 그룹이 오래간만에 시가총액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네네.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럴까? 편향한 거? 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해. 전통적인 혹은 네. 그 전기차고 뭔가 연계가 될 수 있는 네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네네.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저거 상관없이 바퀴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바퀴는 무게도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무게도. 전기차용 그 뭐죠? 타이어가 딱 나오면 네네. 그것도 히트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딱히 모델로 나온 건 아닌데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러게 뭔가 브랜드 나오겠죠. 나오겠죠. 마케팅적인 요소. 사실 별거 없더라도 그렇죠.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프리미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격 올린다 그러면 일단 물류비가 내려가고 근데 디맨드가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격까지 올라가서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이거는 리레이팅이 아니더라도 같은 9배로도 어닝이 올라가니까 지금 얼마죠? 올라가서 한 8,000원, 9,000원 하나요? 많이 아직 20, 30%. 이 장이 20% 괜찮죠. 알겠습니다.